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유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가운데 대북 긴장 완화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GM 본사의 핵심 임원 6명이 한국-GM 연구개발 신설법인 이사회에 선임됐습니다. 이에 한국-GM 노조는 총파업대회에 동참해 3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고 법인 분리에 맞대응하기 위한 노조 간부들의 철야 농성 및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안국약품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이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현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회계 내역이 담긴 서류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가운데 안국약품은 지난 2014년에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장도 역시나 간밤 뉴욕 증시의 하락의 그 여파 바로 좀 시작을 한 상황인데요. 하락 출발했었던 시장이었지만 전약 후 강의 강세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폭을 많이 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종은 지수 대비해서 좀 견조한 흐름으로 이어간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에 나온 소식입니다. 앞으로 나올 소식들에 대한 부분은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좀 잃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안국약품에 대한 부분은 리베이트를 혐의를 받으면서 압수수색을 받고 있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부분은 어제 검찰에 고발된 이후에 특수 2부에 배당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그동안 우리 시장을 뒷받침해줬던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의 전망 역시나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정말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 속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이 어떠한지가 정말 중요한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9% 하락한 2076.55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피 수급상을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는 연일 하락세 이어가면서 1.64% 하락한 42,100원에 SK하이닉스는 강보합으로 반등을 이어가면서 68,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71% 상승한 695.72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좀 선전이 엿보였는데요.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79,900원에 신라제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3.60% 상승한 74,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장 시작에는 정말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이 좀 꽤 컸습니다. 오늘 시장 먼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그런데 상당히 조금 인위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해외 증시 영향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그 반등이 과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한국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이라면은 조금 더 하락하고 끝났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제약업종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코스닥의 대형주, 특히 바이오 쪽에서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장 후반의 이 상승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분석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 초반과 장 후반에 대한 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수요일장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1교시는 업종의 이해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업종에 대한 특징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업종을 좀 주요로 알아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여볼까요? 자, 봉주 선생님, 오늘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업종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코스피 운수창고 업종입니다. 019번이죠. 코스피 운수창고 업종인데요. 사실 투자자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업종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여행이라든지 이런 시즌이 됐을 때는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요. 사실 조금 그 소외된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그 강한 흐름,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그 투자자들이 주력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업종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대한민국의 어떤 그 산업의 형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산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무난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을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역시 해운주와 항공 그리고 기타 기업들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해운주들은 많이 아시죠? 대한해운이나 현대상선 이런 기업들이죠. 그리고 항공주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여러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기타 기업들은 물류 관련 기업들이에요. 항만이라든지 공항 이런 데에서 물류와 관련된 그런 기업 그 업무를 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유통 수출입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이 이 운수창고 업종에 모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라는 거죠.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무난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제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재 개념의 성격이 있어요. 공공재 개념이라고 하면은 역시 국민의 삶과 직결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아도 20%, 적으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에서 거의 50% 정도 돼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무역을 담당하는 담당하는 게 바로 이 운수창고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운주라든지 항공, 이런 것들이 수출입을 원활하게 만들어야지 수출이라든지 수입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간산업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말 기업이 정말 최악의 상황만 아니면은 정부에서 결국은 살리려는 노력을 합니다.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정말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결국은 한진해운은 지금 없는 기업이 됐습니다만 결국 현대상선에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해서 지금 살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부에서 살리려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투자 측면에서도 주가가 정말 크게 다운됐는데 기업 실적이 조금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운수창고 업종에 있는 해운이라든지 항공 이런 것들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살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흐름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기고요. 그리고 주가도 결국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간산업이라서 웬만하면 정부에서 살리려는 노력을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가나 환율에 조금 민감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그 BDI 지수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신경을 쓰실 거예요. 이 운임 지수들의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 특히 이제 해운주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지수에 너무 크게 이렇게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그 운임의 흐름에 따라서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좋아지고 나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기업 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을 보고 접근하시면 무난하고요. 이 운임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추측하기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 정도만 하자. 그리고 사실 이 운임이 상승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안 좋은 흐름이 나와서 실적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현대상선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BDI 지수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뭐 이런 것들은 참고 정도만 하자.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웬만해서는 정부에서 결국은 살리기 때문에 실적이 웬만큼 좋지 않더라도 결국은 흐름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업종이 바로 이 운수창고 업종이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TS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지수인데요. 운수창고 업종입니다. CJ 대한통운부터 흥하해운까지 이렇게 종목들이 쭉 있죠. 주요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CJ GLS와 대한통운이 합병되면서 생긴 기업이죠. 그리고 해운주들이 있죠. 뭐 KSS 해운이라든지 국보, 그리고 쭉 보시면은 대한해운, 그리고 역시 페노션, 현대상선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흐름도 좀 자세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주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자, 그리고 뭐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TA항공도 있고요. 네, 그리고 동양고속이라든지 천일고속 같은 또 여객을 운송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또 항만에서 어떤 그 업무들을 처리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리고 쭉 보시면은 자,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거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한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가 최근에 흐름이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하림그룹에 인수되면서 어느 정도 흐름을 다시 찾아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진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기업 중에 하나고요. 현대글로비스는 조금 독특한 그런 사업이죠. 역시 자동차와 관련한 그런 사업들이 주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보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기업인데요. 국보는 가끔 한 번씩 강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기업 실적이 이렇게 아주 좋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뭐 소액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봤는데요. 사실 운수창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항공이라든지 해운, 그리고 기타 관련주들이 다 이렇게 다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각기 하는 사업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세분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국보가 먼저 나왔는데요. 기업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끔 한 번씩 엄청난 흐름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단기로 조금 소액으로 접근하는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종합 물류기업이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자동차 관련한 사업 쪽이 큽니다. 그래서 뭐 반제품을 수출한다든지 아니면은 자동차를 또 운송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고 또 현대차그룹 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그 기업적인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정의선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 구조 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이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STX 페노션이었었죠. 그렇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을 찾아가는 흐름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좀 강한 흐름이 나올 만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항공주들이죠.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또 대표적인 항공주가 대한항공이죠.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사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잡음이 많았습니다만 기업 실적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그 어떤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또 여행 수요라든지 환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분간은 어떤 한국의 어떤 산업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항공주들이 좀 강하게 가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자, 해운주들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선인데요. 현대상선의 최근 흐름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 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에서 결국은 정부가 현대상선을 살리는 쪽으로 흐름이 갔는데요. 지금까지도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기가 좀 힘들어요. 최근에는 어떤 그 기업의 운영적인 면에서 좀 오판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져서 좋은 흐름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는 어쨌든 현대상선을 살리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좋죠.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 그 운수창고 업종의 흐름 자체가 강하게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측면이 있다, 짧은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보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실적이 그렇게 아주 좋은 기업은 아니고요.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수창고 업종인데요. 운수창고 업종의 긴 흐름을 보면은 자, 2007년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이런 흐름들은 해운주들이 워낙 좋지 않았어요. 현대상선, 또 한진해운, 그리고 STX, 페노션 이런 기업들이 워낙 좋지 않았었고요. 항공주들도 흐름이 조금 강하게 나오는 듯 하더니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업종을 상승시킬 만한 그런 종목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운수창고 업종의 흐름 자체는 당분간은 그렇게 크게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최근에는 경협주로 또 움직이는 흐름이 있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어떤 그 기술적인 흐름만 보고 한 번씩 좀 접근할 만하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한해운은 최근에 흐름이 조금 나온다고 했는데요. 조금 단기적으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없는 그 업황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는 흐름은 아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상선의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죠. 뭐 실적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항공주들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대한항공. 대한항공도 길게 보면은 역시 2010년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그런 흐름이고요.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좀 부침이 심하죠.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자꾸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뭐 환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리고 여행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도 항공주들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주가의 움직임을 하게 만드는데요. 결국은 그 긴 어떤 사이클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강한 흐름이 좀 나오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죠. 최근까지 흐름이 추세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흐름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뭐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CJ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다시 좀 그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황의 흐름 자체가 워낙 또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기니까 업종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고요. 또 지수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에서 같이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운수창고에 있는 업종에 있는 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강하게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대한민국의 산업의 사이클이나 그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 자체가 산업의 사이클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강하게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업의 흐름에 있어서도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운 조건들이 계속해서 국내외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조금 관망하는 그런 자세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운수창고 업종의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역시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악의 상황만 아니라면 웬만한 기업들은 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시면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요한 종목들의 적정 주가를 살펴보시면은 거의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크게 다운됐을 때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그 업황이 살아날 수 있는 흐름이 있다면 접근할 만하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운수창고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강조해 드렸던 역시 그 기관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특징, 그것만 기억하셔도 이 운수창고에 대한 그런 어떤 특징은 충분히 인지를 하실 수 있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업종은요. 운수 창고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운수 창고 업종에 대한 특징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해운업과 항공 그리고 기타 물류 관련된 기업들을 다 이 업종 안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BDI 지수에 대해서도 좀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서 업종의 이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종목에 대한 부분은 페노션과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과 현대상선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밖의 종목에 대한 부분도 다양하게 좀 살펴드렸습니다. 항공업종, 항공주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CJ대한통운과 그리고 페노션과 현대상선, 현대글로비스까지 현재 부근에서의 여러분께서 좀 각별히 또 주의하셔야 할 그런 특징적인 상황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를 통해서 업종의 이해 시간 배워봤습니다. 네, 2교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요, 종목 현미경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매매 복귀와 함께 여러분께서 좀 주목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1교시를 통해서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오늘 배워볼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도 두 종목인데요. 일단은 코덱스 인버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니크입니다.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약간 중장기 투자를 했었죠. 중기 투자를 했었던 종목인데요. ETF죠. 3월 7일에 추천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코덱스, 코스닥 153불 인버스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인버스는 더 오래 투자를 했었죠. 왜냐하면은 이 인버스는 중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세적인 흐름을 보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흐름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역시 그 지수의 추세를 보고 접근할 그런 상황이었고요. 3월 7일에 최초로 추천했습니다. 종가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당시 가격이 6,235원이었어요. 그리고 2차는 6,000원, 3차는 5,800원 이렇게 분할 매수하자는 전략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결국은 2차까지 매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가를 조금 이제 낮추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결국은 이제 6,550원의 평균가를 맞췄는데요. 뭐 못했어도 6,100원 정도, 그 정도는 맞출 수 있었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끌고 가다가 10월 30일에 최근이었죠. 10월 30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7,350원 정도에 매도를 했고요. 결국은 21% 정도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 ETF,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가지고 이 정도 수익은 괜찮은 수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인버스를 추천했을 때 당시에 이제 추천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1월에 지수가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접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가격적으로 약간 좀 부족하다, 조정을 덜 받았다 싶은 정도였지만은 지수가 그냥 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놓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하는 게 현명하다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매매가 됐었고요. 추가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긴 했지만은 그래도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었죠. 사실 지수가 추세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면은 종목에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랬을 때는 인버스를 좀 가지고 가시라, 일정 비중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은 인버스라는 게 수익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은 위험관리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지수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때는 최소한
전체 현금 비중에서 50%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50%만 가지고 주식 종목 매매를 하면서 비중 조절 조금씩 하다 보면은 위험 관리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최소한 50%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매매를 해도 훨씬 위험 관리가 잘 되는데, 사실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인버스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 인버스를 접근하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인버스도 추세적으로 정말 지수가 큰 이렇게 등락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인버스는 추세적인 흐름을 보고 접근했었는데요. 사실 10월 중순만 하더라도 이 인버스를 계속 가지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0월 말까지 지수가 계속해서 빠졌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좀 과도한 하락이 나왔다 그렇게 싶어서 일단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려고 매도를 했었고요. 물론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또 레버리지로 갈아타서 8% 정도 수익을 달성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짧은 단기 매매 정도였고요. 그리고 인버스는 어쨌든 추세적으로 끌고 갈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다는 것이죠.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에 처음 접근을 했었는데요. 자, 3월 7일이라고 하면 이날이에요. 이날입니다. 자, 양봉이 나왔던 날이죠. 조금 가격이 높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날 종가에 매수를 했으니까요. 자, 지금 보면은 가격이 좀 높죠. 그리고 2차 가격이 6,000원이었고요. 3차가 5,800원이었습니다. 3차는 결국 오지 않았었고요. 2차까지 오고 나서 단가를 조금 낮춰서 6,050원, 그리고 높다고 하더라도 6,100원 정도, 이 정도의 단가를 맞췄습니다. 결국은 이 정도로 단가를 맞춘 후에 쭉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6월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한번 수익이 좀 커졌고요. 그리고 10월에 수익이 커졌죠. 그런데 사실 지수 흐름이 10월 중순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좀 끌고 가도 되겠다 생각을 했죠.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살짝 조정받고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에 크게 밀렸어요. 그래서 지수가 크게 밀리면서 인버스가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30일에 단기 지수 낙폭이 너무 크다는 생각에 종가 무렵에 매도를 시켰습니다. 결국은 7,235원 정도에 매도를 했는데요. 수익 실현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에 3월에 매수를 했었죠. 3월에 접근을 하고, 그리고 나서 10월까지 어느 정도 시간은 걸렸지만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지수의 흐름만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매매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이 시청자분들도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인버스를 꾸준히 끌고 가는 게 좋다, 그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골라봤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지금 시기에 인버스를 다시 가지고 나오는 건 역시 다시 한번 인버스를 접근할 만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버스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또 어떤 시기적으로 인버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는 그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코덱스 인버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천한 종목은 아니고요. 작년에 추천한 종목입니다. 작년 2017년이죠. 9월 29일에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당시 가격이 3,800원, 3,400원, 평균가 3,600원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 정도로 전략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10월 11일에 결국은 플러스 13%에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은 수익 목표가 20% 이상이었는데요. 흐름이 천천히 나오면은 중기를 좀 끌고 가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15% 이상 상승이 나왔을 때 플러스 20%나 아니면 플러스 13%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당시에 4,300원이 깨지면은 매도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래쪽이 먼저 오면서 13%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요. 당시 종목을 추천했을 때는 수소차 테마주들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유니크도 수소차 테마주죠. 그래서 일진다이아라든지 GMB 코리아라든지 이렇게 수소차 테마들이 움직임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유니크도 마찬가지였었죠.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었고요. 결국은 단기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서 단기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의 차트인데요. 당시 이제 9월이었었죠. 9월 29일이면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때 추천을 했었죠. 9월 29일인데요. 자, 여기에서 3,800원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3,800원이면은 이 정도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전에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가격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21선을 이탈하면서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월 11일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에 급등이 나오니까 좀 끌고 가보려다가 단기에 급등이 나오니까 일단 수익 실현을 하자 그런 생각을 했었죠. 사실 10월이 당시에 그 초에 휴무가 많아서 이날이 11일입니다. 이날 급등을 해서 수익 실현을 했었고요. 아쉬운 건 다시 한번 조금 그 눌림목에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살짝 좀 그 타이밍을 놓쳤던 게 좀 아쉽다. 그리고 이후에 뭐 흐름이 엄청나게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런 흐름들을 뭐 다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조금 그 아쉬움은 남지만은 과정 자체는 크게 문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기로 끌고 가려는 생각을 하더라도 단기에 급등이 나왔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생각에 접근을 했었는데 다만 조금 운이 없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수익 실현을 했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흐름입니다. 다만 이렇게 어떤 종목들이 테마가 같이 움직일 때는 이미 강하게 갔을 때는 무리하게 따라잡지 마시고요. 눌림목을 이렇게 확실하게 줬을 때 접근하면은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오늘은 유니크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2교시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종목은 두 가지 종목이었습니다. 먼저 코덱스 인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참 의미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안에서도 열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좀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좀 꾸준하게 끌고 가실 그럴 계획 안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안에서도 또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유니크였습니다. 수소차 테마로 좀 묶여있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테마주로 묶여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일단 갔을 때 무리하게 좀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테마주에 대해서는 일단 갔을 때보다는 눌림시 확실하게 눌림시 재접근하시는 전략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2교시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코덱스 인버스와 유니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다양한 질문들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6741님의 질문부터 확인해 봅니다. 라이트로드 매수가 9,200원에 비중 30% 질문 주셨어요. 자, 오늘장의 라이트론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4% 가까이 올라오면서 8,6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올라왔음에도 지금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0%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매수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요. 대응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00원이죠. 매수를 여기에서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매수 당시에는 매수를 괜찮게 하셨죠. 여기서 매수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 21선 이하에서 상승 추세에서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기준이 없었어요. 낙폭이 컸다가 본전 근처에 왔는데 정리도 안 하셨고요. 쭉 홀딩 하시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33%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2%예요. 굉장히 크게 하락했을 때도 계속 홀딩 하신 거죠. 기준 없이 대응하신 거예요. 결국은 긴 시간 동안 시간 낭비하시고 수익이 나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낙폭이 크기 때문에 본전 오면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락하면은 손절 10% 끊어준 후에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소수압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면 좋은데 최근에 그런 흐름들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종목 자체적으로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본전 매도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렸으니까 기준대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라이트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D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일단 좀 기준 없이 앞으로 이 전까지 좀 대응 방법이 좀 아쉬웠었던 상황입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에 대한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5387님의 질문이고요. 포스코 캠텍을 매수가 49,550원에 비중 1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포스코 캠텍 조가는요. 오늘도 3% 넘게 올라오면서 74,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질문 보내주신 이 매수가 대비해서는 꽤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네, 학점은 C고요. 일단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50원인데요. 49,550원이면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분할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위에서 매수하고 아래에서 매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역시 5일선 위에서 추격 매수하신 거예요. 그런데 운이 좋게 그냥 계속 간 겁니다. 워낙 강한 종목이죠. 그런데 길게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10,000원이 안 되던 가격이 벌써 80,000원대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흐름 보면은 조금 이제 고점의 한계를 느끼는 흐름입니다. 전기차 테마로 워낙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상승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그렇습니다. 꺾이면 클 자리고요. 가더라도 조금밖에 못 갈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이 벌써 45%는 왔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지수의 흐름이나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정리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이셨습니다.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눌렸을 때 좀 조정이 깊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끝자리 6884님의 질문입니다. 셀루메드를 평단가 14,800원에 비중 15% 질문 접수해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셀루메드는요, 1.46% 밀리면서 8,8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손실폭이 꽤 크신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반등하면 마이너스 20%, 하락하면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굉장히 아쉬운데요. 역시 기준 없는 대응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항상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에서 61선 이탈하면 120선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매수 자리도 애매하죠. 가격적으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매수가가 좀 애매한 구간에 사셨어요. 결국은 쭉 하락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낙폭이 컸었다가 본전 근처에 왔는데 정리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기준 없는 대응을 계속 하시죠. 결국은 51%까지 하락했었고요. 지금이 마이너스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그 대응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이 뭔가 확실한 이슈를 가지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면 가지고 와도 됩니다. 최근에는 지수가 조금 버티고 반등이 나오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수가 밀렸으면 계속해서 밀릴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무리해서 계속 끌고 간다고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전까지는 너무 멉니다. 본전 가능성은 조금 확률적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더라도 한 번 정도 정리를 하고 아래에서 다시 접근을 했을 때 훨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본전까지 한 번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반등했을 때 플러스 20%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깨고 이탈을 하면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때는 저점이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때도 저점 이탈 시에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룸에도 좀 아쉬운 상황이죠. 일단 F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현재 손실폭에 대한 부분은 반등 시에는 마이너스 20%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끝자리 1872님의 질문입니다. 유니슨의 매수가 2,450원에 비중 20%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장의 유니슨 종가 먼저 확인합니다. 유니슨은 오늘 보합권 마무리고요. 1,64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에 지금 역시 손실폭 꽤 끝인데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반등하면 마이너스 20%, 하락하면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너스 32% 정도 돼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풍력 테마입니다. 그런데 풍력주들이 최근에 정부의 어떤 그 정책적인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도 강한 움직임이 없어요. 당분간 추세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흐름을 봤을 때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0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도 약간 애매하죠. 일종의 여기면은 추격 매수고요. 여기면은 예측 매수인데요. 자, 기준 없는 대응입니다. 저점이 어딘지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저점 손절가를 짧게 잡고 정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락했다가 번전 왔는데도 매도 안 했습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36%까지 하락했는데요. 흐름 자체가 완전히 끝난 종목입니다. 보면은
흐름이 완전히 중장기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저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다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점 이탈하면 손절 이후에 저점에서 확실하게 반등하는 걸 보고 눌림목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본전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적당히 마이너스 20%에 정리한 후에 향후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슨 역시 F학점을 확인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20% 매도 혹은 저점 이탈 시 좀 손절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다시 좀 돌아서는 모습 확실하게 확인된 이후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끝자리 5652님의 질문이고요. 롯데쇼핑을 매수가 20만 원의 비중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롯데쇼핑은 2% 넘게 밀리면서 22만 4천 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정은 비고요. 일단 매도 후에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수의 흐름을 뚫고 갈 만한 그 정도의 가치주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치주입니다. 좋은 기업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지수의 흐름을 뚫고 갈 만한 그 정도의 흐름을 보이기는 어렵다고 보죠. 최근에 이제 통신주라든지 전기가스 이쪽에 조금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은 지수가 가지 않을 때 오히려 가는 특성이 있는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흐름을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는 잘하셨어요. 최근에 저점 이후에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무리하게 따라가지 않고요. 결국은 조정을 받고 살짝 반등이 나올 때 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수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게 이제 신동빈 부회장의 복귀 여러 가지 그런 이슈로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다른 이슈를 가지고 강하게 계속 상승할 만한 그런 요인은 없기 때문에 일단 정리 후에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쇼핑에 대한 부분은 비약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매도 후에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를 가장 크게 움직였던 요인은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죠. 네, 올해 이제 연말을 향해 가는 가운데 11월 30일 미국과 중국이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네, 원래 회담으로 잡혀있던 일정이 회담 및 만찬으로 격상됐다면서 또 좋은 분위기를 기대하게끔 만들었었는데요. 또 최근의 움직임도 긍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듯 또 미국의 또 제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서도 중국은 기존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며 또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 관행을 고치지 못했다면서 크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EU 등 다른 나라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네, 53페이지에 이르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 또 혁신과 관련한 행동, 정책, 관행 등 이 모든 것들이 수정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중국에게 지적재산권을 절취당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이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강제 기술 이전을 요구하거나 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지적을 했는데요. 이렇게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기존의 이 강경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에 이렇게 동맹국들을 언급한 것은요, 이 다른 국가 피해 사례들을 보고서에 포함시키면서 연대를 좀 모색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사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우디를 계속해서 감싸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잔혹한 이면이라면서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언론인 가스쿠지 사건에 대해서 왕세자의 개입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을 미루면서 이 사우디와 동반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밝혔습니다. 사우디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도 발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 사우디와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기름값이 지붕을 뚫고 치솟을 것이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사우디와 동맹을 강조한 점이 국제 유가 폭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에 지금 하루 새 6% 이상 폭락을 했는데요. 또 지금 이런 사우디에 대한 이 지지 발언으로 더욱더 가속화시켰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12월 6일 유가에 대한 이제 예상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사우디 및 오펙은 감산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감싸고 돌면서 이 오펙 국가들이 원유를 감산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그에 대한 분석입니다. 네,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에 대해서 절대 비판하거나 압박을 가지 않겠다라고 가스쿠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 또 언급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더욱더 주목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홍콩 증시는 미국 증시 급락과 또 무역 갈등 우려에도 오늘 상승세로 마감했다는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hina stocks recover loss in volatile trade after Wall Street sell-off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상하이 종합지수 0.21% 상승해서 2651.51, 또 선전종합지수도 0.54% 올라서 1386.43을 기록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기술주의 주도로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1%대 하락세로 좀 개장을 했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역대표부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한 점도 증시의 부담이 컸다라는 분석이지만 오늘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이고요. 한편 다음 기사도 보시면 Hong Kong stocks rise on tech shares rebound라고 기술주 반등을 통해서 홍콩 증시도 오늘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트위터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는 항상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Oil prices getting lower. 계속 오일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라면서 great, 아주 좋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감세와 같은 지금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지만 let's go lower. 더욱더 낮아져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유가가 어떤 식으로 이동하고 또 이어질지가 더욱더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부분은 장 후반의 상승 쪽으로 좀 많은 힘이 전가가 됐지만 좀 억지스러운 모습이 보여졌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장에 대한 전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목요일장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시작은 역시 그 미국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현재 상태대로, 선물 상태대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은 한국 시장도 반등을 조금 하겠죠. 그런데 이게 추세적으로 흘러가기는 힘듭니다. 한국 시장은 완전히 다시 지수가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 확률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추세적으로 다시 꺾이고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가 단기에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강한 반등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일장도 강한 반등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장에 이미 어느 정도 조금 왜곡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이 정말 엄청나게 폭등하지 않으면은 내일 한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은 장 후반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십시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죠. 그래서 코스피가 버티고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이 나올 때 개별주 정도 대응하시면 무난하다. 그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시장에 대한 부분은 지수 상승 확률은 좀 희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의 흐름을 보고 개별주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봉조 선생님과는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조 선생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